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금리를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리는 1%. 자, 안녕하세요. 에어토 서루입니다. 네, 오늘 저희 넷이 모였습니다. 네, 오늘 넷이 모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동차를 구매할 때 궁금해하는 거, 실제로 가장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최저의 이율은 몇 프로일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금리가 많이 내려갔다고 한들 완전 저금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부담스러운 시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초기 비용을 많이 넣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를 넣어야 어느 금리로 진행이 가능한지, 썸네일 보셨죠? 1%대 금리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홍 과장님이 그 리스와 할부를 좀 알려드릴 자료를 좀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네. 자료를 좀 알려주실래요? 우선은 국산차 G80 기준으로 제가 일단 견적을 좀 준비했는데 차량가가 5,600짜리예요. 이거를 리스랑 할부를 시행했을 때 이제 금리적인 부분 차이, 그리고 뭐가 조금 더 유리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했는데 할부는 좀 저렴하게 진행을 하면은 이제 5%대에서 좀 비싸면은 8에서 9%대까지 금리가 나오긴 하는데 중간 금리로 해가지고 7.5% 기준으로 제가 견적을 한번 작성을 했어요. 국산차 기준인 거죠? 국산차 기준입니다. 할부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7.5%가 이제 선납금을 넣으시더라도 고정으로 이제 7.5%가 나머지 대한 금액이 실행이 되잖아요. 근데 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원래 진행을 하더라도 이제 7%대 금리지만 보증금이 30%가 들어가게 되면은 5%대 금리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지금 리스는 금리가 금융사별로 너무 차이가 많기 때문에 너무 다르죠. 네, 그래서 기본으로 보면 지금 7.5% 정도가 되죠. 지금 최고 저렴한 금융사 기준으로 해서 이제 무보증 기준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렇게 나오고요. 보통 통상적으로는 무보증 기준으로 한 8%대 그 정도 좀 나오고 있죠. 7, 8% 사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기준을 일단 7.5%로 봤어요. 7.5%로 보고 견적을 봤을 때 이제 할부는 7.5%가 고정이지만 리스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이제 넣으면 넣을수록 금리가 조금 내려가니까 그쵸. 이제 한 30% 정도 넣었을 때는 금리가 한 3%, 5%대까지 가능합니다. 3%예요, 5%예요? 5%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5%이고 5%? 네, 내려가는 금액이 이제 5%대까지 내려갈 수가 있고 이제 보증금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제 40%나 50%까지 넣게 되면은 3%대까지 또 내려갈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할부가 물론 조금 저렴은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리스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 고객님도 있으실 거고 내 명의로 잡지 않아야 할 사람도 있을 거고요. 네, 뭐 G80이나 GV8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열수가 그래도 출고 기간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10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차를 필요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리스를 진행하더라도 이제 크게 할부 차이랑 갭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 넣는 걸 조금 추천드리는 방향으로 이제 견적을 보통 많이 받으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적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일단은 G80 기준으로 무보증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월 납입금이 지금 차량 5,600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86만 6천 원입니다. 그럼 금리가 8.3%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보증금 30%로 넣었을 때 견적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월 납입료가 75만 6천 원으로 내려가요. 많이 떨어지네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이제 5%대로 보고 5점 몇 프로예요? 5.3%입니다. 5.3%? 네. 초반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월 납입금을 내려가고 금리적인 부분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할부랑 큰 차이가 없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리스와 할부에 대한 이제 갭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리스는 이제 취득 원가에 대한 이자 부담을 하는 거고, 그 할부는 남은 금액, 할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총 비용으로 따지게 되면 할부가 또 저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하지만 리스를 꼭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 뭐 특징들이 있겠죠. 내 명의로 갖기 싫은 사람들, 그리고 의료보험료 할증도 거기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내 명의가 아니니까 의료보험료 할증이 안 되겠죠. 그리고 리스는 반납을 할 수 있고 인수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유리한 장점들이 있잖아요. 반납하는 고객들, 혹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고객님들은 리스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진짜 금리가 많이 저렴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보증금 30% 넣었을 때는 5%대 금리로 진행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금리를 가장 낮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있죠. 뭐예요? 제가 얼마 전에 판매한 고객님인데요. 예.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좀 차량이 좀 큰 차량이었어요. 커요? 예. 트럭이에요? 아니요. 차량 금액이. 금액이? 예. 네. 근데 이제 차량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자,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라서. 그죠, 예. 예민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일시불을 고려하고 계시던 분이에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큰 차량들을 뭐 개인이라든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은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런 게 더 나오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리스로 구매를 하시고 싶으신데 이제 처음에 일시불로 문의를 주셨다가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 방법을 몰랐어요. 근데 저도 이제 견적기를 산출을 해보다가 알게 된 건데 이제 그분 같은 일시불로 고려를 하셨으니까 초기 비용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본 중에 일단은 아시다시피 금리를 내리는 방법에 있어서는 잔존 가치를 내리는 방법이 있어요. 예. 리스로 칭했을 때 운용 리스 기준 했을 때 그쵸. 마지막에 그 만기 인수 가격을 낮추자. 그쵸. 예. 자, 1차적으로 그걸 먼저 시도를 했죠. 예. 그 다음은 뭐 아시다시피 보증금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금리가 내려오는 사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각 금융사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보증금 플러스 선납금이 최대 70%까지 들어가는 금융사들이 있어요. 차값의 총 70%. 그쵸. 1억이라면 7천만 원을 넣는 그쵸? 거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잔존 가치를 15%로 내리고 그리고 보증금을 50% 넣고 네네. 그리고 선수금을 10%에서 20%를 넣으니까 네네네. 정확하게 1.4%의 금리가 나왔어요. 와. 1.4%의 금리. 그렇게 뽑으면 네. 할부 견적이랑 비교했을 때도 리스가 더 저렴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저렴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차량 금액이 크고 선수금이 많다고 해도 일단 1%대 금리랑 기본적으로 수입차 같은 경우는 국산차랑 다르기 때문에 금리가 아무리 저렴해도 7% 이상대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그 갭 차이만 따져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할부보다는 리스 쪽으로 많이 이제 기울어졌던.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금리를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리는 1%대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금리를 이용하려면 보증금 플러스 선납금을 꼭 넣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량 가액의 한 60%에서 70%가 필요하다. 그리고 운용이 리스지만 잔존 가치를 낮춰야 된다. 높이면 안 된다. 그죠? 그렇게 뽑게 되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금리가 1%대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할부랑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할부랑 비교를 하더라도 리스가 총비용적으로도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단점은 하나 있네요. 무조건 인수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쵸. 인수형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내 명의로 갖기 싫은 사람들. 그죠? 근데 좋죠. 이렇게 출고가 된 차량들은요. 보통 승계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승계 차량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보통은 중고차 금액이랑 비교를 하게 돼요. 그쵸. 근데 리스 견적을 가지고 중고차 금액이랑 비교를 하려면은 결론적으로는 총 비용에 따라서 이제 그 금액이 달라지는 건데 잔존 가치를 높여서 하거나 아예 초기 비용을 안 넣으시거나 하는 차량보다도 승계 쪽으로 하셨을 때 좀 더 수월하고 유리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게 있죠. 그것도. 아무래도 이제 승계할 때 금리적인 부분을 그쵸.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얘기는 되나요?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아까 이제 뭐 보증금 50%에 이제 뭐 선납금. 선납금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인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와중에도 조금이라도 고민이 된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선납금 20%를 굳이 넣지 마시고 보증금 자체를 60%를 맞춰도 금리는 1%대로 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내려가죠. 60%까지 안 들어가는 금융사도 있죠. 그쵸. 근데 이제 금융사마다 조건이 다 다를 수 있으나 현 기준에서는 60% 해서 말씀 주신 잔존가치 15%가 금리 면에서는 가장 저렴한. 정확하게는 60%까지 들어가면 1.3%까지도 내려갑니다. 1.3%요? 0.1%라고 사실 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최대치로 내린다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또 이제 월 고정 비용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잔존 가치를 너무 많이 내리다 보니면.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오히려 금리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근데 이제 보증금이랑 잔존 가치 좀 균등하게 맞춰주고 나머지를 이제 선수금으로 해서 운용을 보시는 거죠. 금리는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는데 월 부담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맞아요.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은 가장 큰 고충이 있어요. 금리를 낮게 맞추려면 무조건 월 납입금은 올라가요. 그럼 또 견적을 드리면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해요. 근데 금리는 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사실 여러분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금리도 최저금리, 월 납입금도 최저납입료. 이걸 맞추려면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그 말씀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 견적 자체로 따지면은 인수 쪽으로 유리한 견적과 반납 쪽으로 유리한 견적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두 견적의 차이가 결론적으로는 총 비용적으로 따지면 300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반납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그때 가서 무슨 차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 그죠. 예, 전기차가 더 활성화됐을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를 그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다 보니까 300에서 500 정도면 그럼 저는 그게 충분히 그걸 뭐라 그러죠? 반납? 감수하고, 감수하고. 감수하고 하실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 그쵸. 불확실성에 그쵸. 차라리 300, 500 손해 보더라도 그쵸. 마음 편하게 타셔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람 개개인마다 상황에 따라서 견적이 너무 많이 달라져요. 금리만 원하시는 분들은 맞춰드릴 수도 있고요. 월 납입금만 저렴하게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다 맞춰드릴 수 있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내 상황과 맞춰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영업사원들, 그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 영업사원 우리 직원들 네, 저 같은 사람.
네. 그 영업선을 만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 저희가 확실하게 도움드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자리로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꼭 차량을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언제든지 그냥 문의를 주세요. 문의 주시고 본인이 받고 있는 그 견적과 그리고 나의 상황에 맞는지 한번 검토를 받아보시는 거, 검수를 받아보시는 거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자, 오늘 그러면은 이제 최저의 금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할부, 아까는 이제 국산차 할부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수입차 할부 같은 경우는 요새 프로모션이 장난이 아니에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뭐 3%, 4% 그리고 아우디는 뭐 무이자 그리고 BMW도 지금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거든요. 현재로서도 이번 달에 또 내렸죠.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에는요 그 독일 3사 인기가 많은 이제 독일 3사 제일 많잖아요. 그 브랜드에 대한 이제 할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꿀팁 방법 뭐 이런 정보들을 한번 전달해 볼까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영상을 기획할 테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요 차량에 대한 좋은 정보 계속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칠까요? 네. 수입차 할부할 때 리스도 조금 같이. 그쵸 하면 되죠. 예. 욕심이 많아요. 네. 혹시나 해가지고. 좋습니다. 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인사는 해야죠. 감사합니다 해야죠. 뭐 하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끝.